안녕하세요. 한민학입니다. 오늘 시간은 바람 억제 식품 브로콜리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거 항암작용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제 바람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암이 유발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람 억제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오늘은 이거에 대한 영양 성분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 먹는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레시피는 하나는 이제 브로콜리 밥, 하나는 브로콜리 계란말이에 대한 거를 소개를 드릴 거예요. 브로콜리는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먹지 않는 식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식당에 가보게 되면 브로콜리 살짝 데친 거를 초장에 찍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 마요네즈 같은 드레싱에다가 이제 살짝 발라놓고서 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애들은 대체적으로 브로콜리에서 나는 향 때문에 다들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먹이게 되면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하고서 이제 안 먹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계란말이하고 그다음에 밥에 섞어서 먹는 방법을 알게 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로콜리는 브라시카 올레라케아라고 하는 그 야생 식물에서부터 이제 품종이 개발이 돼요. 이게 보통 그 브라시카 올레라케아는 일반적으로 야생 양배추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오리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느 쪽 부분을 육종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 잘 먹는 그런 식물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잎눈을 개량을 한 거가 이제 양배추고요. 그 다음에 곁눈을 개량한 게 방울 양배추, 우리가 방울 다작이라고 얘기도 하고 영어로는 브라셀 스프라우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꽃눈만 이용을 한 게 컬리플라워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 품종을 개량한 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케일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금씩 먹기 시작한 거가 이제 콜라비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콜라비는 사람들이 뿌리 식물인 줄 알았는데 뿌리가 아니고, 이 야생 양배추에서부터 품종이 개량된 줄기로부터 나온 일종의 이제 구경식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자와 같이. 그러니까 줄기를 변형해서 갖게 된 식재료가 이제 콜라비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브로콜리는 줄기하고 꽃눈에서부터 이제 육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브로콜리는 밑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밑에 가지가 있고 위에 이제 꽃이 펴져 있는 그런 형태예요. 브로콜리가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 굉장히 영양 성분이 풍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비타민C, 제가 보통 식재료 얘기할 때 비타민C는 식물은 모든 식물들은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지만, 제가 왜 브로콜리 얘기하면서 비타민C 얘기를 하냐면, 비타민C가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 유독 많아요. 얘가 함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풍부해요. 그래서 비타민C하고 비타민 E가 있다는 건 근본적으로 항산화 효능이 되게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베타카로틴이나 루테인도 역시 항산화 작용을 하죠. 유기황 화합물을 갖고 있는 이 글루코시놀레이트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항염, 항산화, 항암 작용하는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가 있고, 독특한 거는 일반적인 채소 중에서 단백질의 함량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브로콜리거든요. 보통 우리가 계란 한 알에 단백질이 5g 정도 들어있다는데, 이 브로콜리 한 손 정도면은 단백질이 약 3에서 5g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이제 차이는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흡수되는 거는 계란하고 좀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식재료가 갖고 있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칼슘이나 칼륨 같은 거의 함유량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식물이에요. 글루코시놀레이트 같은 그런 유기황 화합물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제 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 섬유소가, 다양한 식물 섬유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베타카로틴하고 설파라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장에서 효소들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두 분자의 비타민 A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A가
얼만큼 부족한가를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이제 비타민 A로 전환을 시키게 되거든요. 비타민 A가 하는 역할 중에서 대표적인 거가 눈에서 이 망막의 상이 맺히는 것을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야맹증이 걸리던가 아니면 실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뭐 안구 건조증 같은 것도 이제 일어나게 돼요. 또 비타민 A가 하는 거 우리 몸의 상피세포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접촉되는 모든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는 이 소화관에 있는 것도 다 상피세포고요. 그리고 피부도 이제 상피세포예요. 이 상피세포가 형성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효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비타민 A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뇌 안에 보면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그 해마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우리 몸에서 이제 인지 기능을 담당하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뇌 쪽에 여러 이 불순물들이 생기게 되면 이거의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치매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것들을 억제해 주는 데 있어서 베타카로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 보통 뭐 블루베리라든지 뭐 아사이베리 이런 거가 한동안 유행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베타카로틴 섭취에 의해 가지고 뇌 기능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드셨던 거고요. 또 얘가 하는 거가 세포 간의 통신을 되게 활성화시켜줘 가지고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종양이 형성될 때 얘를 직접적 공격하는 NK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의 공격력을 높여줘서 종양이 계속 형성되는 걸 이제 막아주는 효과를 또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 작용을 기본적으로 하죠. 또 하나는 이제 설파라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얘는 이제 황을 함유하고 있는 유기황 화합물인데 항암 작용을 하고요. 또 항염 작용도 해요. 그리고 당뇨를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특히 이 브로콜리 싹 쪽에 이 설파라핀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 위에서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거를 만성적으로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위암을 일으키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식생활 습관이 잘못된 걸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이 얻어지는 게 바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에 의한 위궤양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억제하는데 브로콜리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또 이제 설파라핀이 하는 항암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잘 유도를 해가지고 암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유방암 줄기세포의 생성을 우리가 생성 경로를 억제해가지고 유방암이 계속 활성화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또 해요. 또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손상을 일어나는 걸 막아줘서 피부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혈관에 생기는 염증이나 죽상동맥경화 같은 거를 예방함으로써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도 해요.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논문들 보게 되면 브로콜리가 우리 몸에서 어떤 생리활성 기능을 갖고 있느냐를 많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바로 옆 나라에 있는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잘 먹는 채소 16가지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16가지 채소 중에서 가장 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게 이제 가지고, 두 번째로 브로콜리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 농수산성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에요. 또 뉴질랜드 농업연구소에서는 이 십자각과 채소를 갖고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십자각과 채소에 들어가 있는 생암 물질들이 암을 어떻게 이제 방지하고 그다음에 감소시키는가, 암 발생을 감소시키는가, 이걸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브로콜리나 컬리플라워, 양배추가 결국은 방광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이 방광암이 걸릴 수 있는 위험을 한 50% 이상 낮춰줬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또 미국에서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한 2만 9천 명 되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계속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이 브로콜리가 폐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에 걸릴 위험을 감소시켰다. 그 중에서 전립선암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건 브로콜리가 45%,
그다음에 컬리플라워가 한 52% 정도를 감소시키더라라는 그런 연구 발표를 했었고요. 또 이제 미국 커네티컷주의 주립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거는 이 농식품화학지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브로콜리를 장기적으로 복용을 했더니 심장병 예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를 발표했어요. 지금 이 브로콜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질병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우리가 잘 먹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브로콜리 밥하고 계란말이는 굉장히 쉽고 간단해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브로콜리 한번 먹고서 약간 빛바란 브로콜리가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초록 빛깔을 잃어버리고 누렇게 되면 이게 변하고 오래돼서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초록 빛깔이 있었던 건 엽록소가 있었던 상태고, 엽록소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증발하고 나면은 이 안에 그 카로티노이드 성분인 노란 빛깔이 이제 비춰지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 이제 상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엽록소만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터기를 이용해서 잘 커팅을 해요. 곱게 잘 부수고 이 새로 산 브로콜리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는 것들이 있으면 잘 이제 갈아가지고, 이게 줄기까지 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꽃만 하는 게 아니라 줄기 안에도 영양성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곱게 갈아가지고 두고서 얘를 어떻게 먹냐면요, 계란말이 할 때 집어넣게 되면 애들이 계란 속에 브로콜리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평상시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계란말이는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거기다가 뭐 당근을 잘게 다진 거나 아니면 이렇게 브로콜리를 굉장히 곱게 다진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애들이 되게 잘 먹거든요. 브로콜리가 워낙 영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이면 아이들 건강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 밥을 먹을 때 그 백미 먹는 거 나쁜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요새는 보면 5분 도미, 7분 도미 같은 황미를 이제 많이 드세요. 현미는 이제 소화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황미를 많이 드시는데, 그런 쪽에다가 이 브로콜리 다진 거를 같이 섞어서 먹는데, 밥이 다 되고 난 뒤에 이제 푸기 전에요, 이 다진 브로콜리를 밥 안에 넣고 막 이렇게 이제 주걱으로 섞어줘요. 섞어주면 그 열기에 의해서 살짝 익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몸에 영양성분을 흡수하기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섞어가지고 이제 드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특히 황미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브로콜리 색깔하고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여기다 조를 좀 넣나 아니면 뭐 퀴노아 같은 거 좀 넣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또 혹시 밥을 해서 드실 때 뭐 흑미 같은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 브로콜리가 있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브로콜리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 밥 먹일 때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로콜리를 밥하고 같이 섞어서 먹게 되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밥을 매일같이 먹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브로콜리에 영양 성분이 많다고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이제 어른한테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브로콜리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을 지혜롭게, 국민을 건강하게, 이투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